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쓴 작가 일대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장옥진입니다. 장옥진은 1917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장옥진의 미술 세계를 잘 알려주는 장옥진의 글부터 소개할게요. 자기에 대한 사고방식, 이것이 오늘의 그림을 옛날의 그림과 구별짓는 키포인트이다. 한 작가의 개성적인 발상과 방법만이 그림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의 파괴는 단지 파괴로서 종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개성적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보편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즉 있었던 질서의 파괴를 다시 그 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일 때만 의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언어를 가지는 동시에 동시대인의 공동한 언어를 또한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장옥진 은학예술 잡지의 발상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955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장옥진은 충청남도 영기군에서 지주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7살 때 장티푸스로 갑자기 타계하셨다. 이때부터 고모가 교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공부를 위해 서울로 이사온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의 경성사범부속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6살에 지금의 경복고등학교인 경성 제2고보 3학년 때 공정치 못한 일본인 역사 교사에게 격렬히 항의하다 퇴학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17살에 몰래 그리던 그림이 고모에게 발각되어 호되게 매를 맞았다. 이후 전염병인 성홍열을 앓게 되었으며 그 후유증을 다스리기 위해 고모와 평소 인연이 깊던 만공선사가 계신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서 6개월간 정양했다. 여기서 정양하는 동안 스님이 되기 위해 만공을 찾아온 화가 나혜석을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때 장옥진의 그림에 대한 나혜석의 칭찬으로 화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화가가 주변에 동화되기 쉬운 10대의 절에서 생활하여 수양한 것은 사상과 감정이 불교에 경도되도록 작용했을 것이다. 양정구 출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던 1936년 20살에 양정고등보통학교 3학년의 체육특기생으로 편입학했다. 21살에 양정고보 4학년 때 동아일보사 주최 학생미전에 출품한 2점이 가작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 공기누리를 출품하여 상금으로 100원을 받았다. 고모에게도 큰 선물을 사드릴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화가는 더 이상 집안의 반대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장옥진은 10대 후반의 학생 대상의 여러 미술 전람회 사실들로 미뤄보아 서구 근대식 개념으로서의 화가가 되기를 원했고 전 세대들과는 달리 경험과 지식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41년 25살에 제국미술학교에 3학년에 재학하던 때 역사학자 이병도의 맏딸인 친구의 동생 이순경과 신식혼례를 올렸다. 1945년 해방 후 장인의 주선으로 국립박물관 진열과에 취직하여 도안과 제도 일을 하고 경복궁에 마련된 박물관 관사에서 살게 된다. 박물관 소장의 여러 전통 미술품을 접하면서 민화나 문이나 공예품들의 전통 조형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박물관 시절의 경험은 화가가 평생에 걸쳐 전통 미술을 토대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소중한 시절이라 할 수 있다. 1948년과 49년에는 제1회 신사실파 동인전에 유화 13점을 출품하기도 하는 등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9년 작품 독은 대상을 단순화한 초기작에 속한다. 구성은 거의 평면적이며 대상의 비례가 무시되었다. 화면과 득중앙 전체를 차지하는 큰 항아리와 그 왼쪽 위에 작고 앙상한 나무가지가 대비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주고 항아리 앞쪽의 까치와 함께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화가의 전체 작품에 나타나는 구심성이 강한 구도의 예고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35살에는 한국동란으로 부산으로 피난가서 방 한 칸을 얻어 살았는데 이때부터 화가의 폭주가 시작한다. 화가는 그 참기 어려운 비극의 상황을 술에 의지하며 보냈다. 방황을 거듭하다 아내의 권고로 9월 연기군 고향으로 가서 지냈다. 이 시절 대표적으로 자화상이 있다. 재료는 시험지와 물감 몇 개뿐이지만 그리고 또 그렸다. 간간히 쉴 때는 눈길 발길을 홀로 거닐고 장터에도 가보고 술집에도 들러보았으리라.
이 그림은 대자연에서 연매복을 입고 박쥐 우산을 든 채 삐쩍 말라 조금 우스꽝스러운 신사의 모습이 보인다. 구름이 있는 하늘이 눈부시고 좌우로는 풍성한 황금 물결이 일고 있다. 먼 길을 홀로 걸어온 듯 보이지만 공중에선 새들이, 길에는 강아지가 친구가 되어 같이 간다. 들판의 풍경은 우리나라의 것인데 거기에 서 있는 신사는 완전히 서양식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풍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보편적인 시골의 한가로운 모습이다. 화가는 현실 같지 않은 현실, 우리의 역사 같지 않은 역사, 현실을 이런 해학과 아이러니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동란 중 부산 국립박물관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개설되었는데 화가는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지도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어린이 동화책 사파를 많이 그렸다. 아마 이 시절의 경험이 아동미술에 대한 화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시절 피난지 부산의 즐비한 판잣집과 오가는 자동차, 자전거 등의 풍경을 그린 자동차 있는 풍경을 제작한다. 유화적 표현 외에 민화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박물관 시절의 경험과 평소 화가는 고미술에 대한 관심도 많아 민화병풍을 방 안에 펼쳐놓기도 했다고 한다. 화가의 작품에 유독 까치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우리 민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민화에서 까치는 길상, 기쁨, 보온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화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까치도 그런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네모에 가까운 원형의 나무 한가운데 까치 한 마리가 서 있는 1958년 작품 까치. 곡선과 직선의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되어 추상적이면서도 까치의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다. 화면 뒤쪽으로는 날씬한 초승달이 걸려있다. 나무의 전면과 배경을 날카로운 손으로 무수히 긁어 독특한 바탕 질감을 만들어냈다. 화가의 치열한 노력을 반영하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승화된 효과를 가진다. 칼날과도 같은 예리함과 조금의 오차도 용서될 수 없는 철저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아이들도 그릴 수 있다 할 만큼 평이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욱진의 그림이다. 1960년에는 6년간 보직했던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아내 이순경 여사가 해화동 로타리에서 동양서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그 후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대부분을 서울을 떠나 덕소, 1960년에서 75년까지 수안보, 80년에서 85년까지 용인, 86년에서 90년까지 등 좀 더 과거의 자연이 남아있는 곳에 정착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이 손에서 놀기 좋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며 거기에 놀라울 정도의 치밀하고 높은 밀도감을 뽑아내는 것 또한 그의 기질 때문이다. 작은 공간을 자기식으로 쪼개고 꾸미는 화가의 까다로운 기호가 표현된 것이 바로 그의 그림이다. 덕소에 17평짜리 콘크리트로 화실을 지어 혼자 살면서 그림을 그렸다. 덕소 시절 작품에 등장하는 집의 형태와 배경은 화가가 화실로 거처하던 집과 주변의 풍경과 많은 관련이 있다. 특히 수안보 시절에 그려진 작품에는 초가집과 쌀이 댐은 높은 산세가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 화가가 거주하던 환경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스케치북, 낱장이나 갱지에 매직 마커로 그리기를 즐겼다. 목판 화집을 위해 손대기 시작했던 매직 그림은 장욱진의 그림 작업에서 중요 매체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 화가가 그리는 나무는 이미 1975년부터 과감해지기 시작하는데 먹그림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안보 시절부터 부인도 책방 경영권을 어린 시절부터 이를 거들어준 지배인에게 완전히 넘긴다. 부인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며 작업한다. 화가는 수안보에서의 생활을 자신의 일생 중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안정감과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바로 화가에게 주위의 풍경을 소재로 그리고자 하는 욕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경치가 드러나고 재료에 있어서는 먹그림적 분위기가 강화되어 산수와 같은 유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1980년부터 일획적인 분놀림으로 과감하게 나무를 표현하고 있다. 나무를 그린다기보다는 사군자에서 난을 친다 하는 표현처럼 좀 더 자신감 있게 붓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기운 생동하는 듯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1983년 작품 나무에서는 산수를 관념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문인산수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아래는 작게 그린 산 세 봉우리 위로 높은 곳에 해가 떠 있고 중앙에는 마치 춤추는 것 같은 나무들이 형태를 춤추듯이 붓을 사용하여 그려냈다.
이로 인해 조용한 화면이지만 압축된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수안보에서 작고하기까지의 삶은 부인인 이순경 여사의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안보에서부터 장 선생 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딱 10년이다. 그때 밤낮 손잡고 붙잡고 다닌 거지. 나는 다리가 아팠고 자기는 백내장 수술해서 30cm 이하는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의지한 거야. 남들은 정이 좋아서 그렇다지만 나는 그이가 지팡이였고 그이는 내가 눈이었고 백화점 가서도 에스컬레이터로 둘이 꼭 붙잡고 늙은 두 내외가 손 붙들고 다니니까 보기 좋다. 그래 남들은 좋다 그래도 항상 조마조마하지 눈치 보느라고. 술 마실 기회를 안 주려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술 끊으신 다음에 또 심심할까 봐. 말년에는 술을 안 자셨거든. 1990년 동아일보사에서 신년필 해달라고 왔어. 장 선생이 딱 그려놓고 나가시더라고. 내가 보고 어머나 새를 거꾸로 그렸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면 그렇지 이러시더라고. 보세요. 산이 거꾸로 오잖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응 산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나? 하고 증언했다. 1990년 10월 27일 점심을 든 뒤 갑자기 발병하여 오후 4시에 처형이 의사로 있는 한국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장인 이병도는 한국병원에서 1989년에 사망했다. 장옥진 그림에서 자연 그리고 가족 등 주변 사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볼 수 있다. 화가는 까치, 소, 개, 나무집, 가족, 해, 산, 달, 호랑이 등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도상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자유분방의 특징인 조선시대 민화의 특질을 서양화 기법으로 수용해서 이를 확고부동한 한국화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합니다.